어, 셀라이트 수학원 수학적 기납법을 해봅시다요. 일단 요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단어는 페이지 158페이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가 점화식이라고 하는, 그리고 두 번째가 말 그대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거. 그리고 뭐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요 수학적 귀납법에서 한 3분의 1 정도까지가 기말 시험 범위더라고. 우리는 뭐 항상 최악을 보려 하니까 방학 때 어쨌든 수학적 귀납법 한 절반 정도까지 일단은 뭐냐 해두자. 다 끝냈던가 그래도 되고. 일단 뭐 얘기를 한번 해볼게. 수열이라는 단어 내에서 우리가 얻어가야 되는 거는 뭐냐? 규칙 3이었어. 근데 처음부터 복잡한 규칙을 가진 수열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어려우니까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연산인 사칙 연산 기준으로 일정한 숫자를 더하거나 빼는 등차, 일정한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는 등비, 수열을 얘기를 했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에서 뭐냐? 등차, 등비 말고 또 다른 어떤 수열들의 합을 구하는 걸 배웠어. 그러니까 일반항이 일정한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는 게 뭐야? 섞여 있는 소리였지. K에 관한 1차, 2차, 3차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이다만 지수꼴에 일반항이 지수꼴인 어떤 수열들의 합을 구하는 걸 배웠어.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 어떤 생각이냐면 수열하고 수열의 합을 수열이라는 단원과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을 배우면서 나왔던 문제들을 곰곰이 많이 떠올려 보면은 일단 문제에서 언급을 했어. 보통 걔가 등차냐 등비냐 또는 일정한 숫자들의 집합을 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던져 주었어. 얘를 가지고 우리가 등차인지 등비인지 뭔지를 판단을 했지. 근데 뭐 결국 수열이라는 거는 결국 뭐니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어떠한 관계를 얘기하지. 물론 문제에 따라서 다소 복잡한 수열 같은 경우는 이웃하는 두 항이 아닌 이웃하는 세 항 사이의 어떠한 관계가 있을 수 있어. 하여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단원에서는 특히 요 점화식이라고 하는 단원에서는 이웃하는 두 개의 항이나 또는 이웃하는 세 개의 항 사이의 어떠한 관계식을 가르쳤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얘가 어떤 규칙을 갖는 수열인지 따지는 것을 뭐니 공부하게 돼. 그게 점화식이야. 결론만 얘기하자. 수학적 귀납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쓰는 공식들은 죄다 증명을 해야 돼. 근데 수열의 합 쪽에서 뭐냐 얘네들 같은 경우 뭐 물론 증명을 하라면 할 수는 있었는데 다소 번거로운, 다소 좀 귀찮은 약간 어설픈 방법을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되거든. 근데 요 놈들을 조금 깔끔하게 증명하는 어떤 방법을 배우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야. 국악부 기준으로는 기말 시험범위고 기말의 본이 당연히 서술형이 나올 것이고
증명이니까 아무래도 서술형으로 내기 엄청 좋겠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수학적 귀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점화식이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수학적 귀납법이야. 근데 점화식이라는 거는 뭐냐? 이거야. 이유타는 두 개 항 또는 세 개 항. 그래서 이제 열항이라고 썼겠지. 이유타는 여러 개의 열항 사이에 관계식을 던져줘. 그리고 나서 그 수열에 뭐 10번째 항이다, 뭐 몇 번째 항을 구하라는 거. 그게 쉽게 말하면은 점화식이야.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자라면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처음 몇 개 항하고 이웃하는 여러 개 항 사이,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어떤 뭐냐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비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 비납적 정의라고 얘기하고 바로 요 이웃하는 여러 개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을 뭐냐 점화 식이라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어. 아주 정확하게 뭐 얘기를 하자라면. 참고로 너네 교육 과정에서 점화식은 결론이 뭐냐면은 풀어 헤쳐.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규칙이 발견되는지 관찰을 해. 규칙을 발견하면 되지. 어쨌든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풀려. 대부분의 문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자, 문제로 바로 볼게. 1209번. 네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네. 일단 그러면 n에다가 1부터 시작해서 대입을 한번 해볼게. 원래 요 뭐냐 점화식이라는 단원 자체가 문제가 이런 식으로 풀라고 만들었거든. 어쨌든 그래서 n에다가 1 대입하면 a2는 a1 더하기 1 더하기 1. 그래서 뭐 3이 되겠지. n에다가 2 대입하면 a 뭐냐 3은 a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3 더하기 3에서 6이 되겠지. a의 뭐냐 네 번째 n에다 3 대입하면 a의 네 번째 항은 a3 더하기 3 더하기 1을 해서 6 더하기 4를 해서 얼마냐 10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풀면 끝이야. 그 다음에 이 문제 이런 얘기겠지. 귀납적으로 정의하라는 것은 어떠한 수열을 이웃하는 두 또는 이웃하는 세 개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나타내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 등차 수열의 정의 배웠잖아.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뺐을 때 일정한 숫자가 나와. 얘를 등차 수열이라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지. 귀납적으로 정의하면은 이게 뭐 답이 되지. 이게 뭐야? 답이 되는 거야. 네? 다시 한번 얘기를 물론 보기 좋게 이렇게 써 주어도 되고 어쨌든 13번 문제로 다시 한번 문제에서 귀납적으로 정의된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하라고 했네. 이거는 문제에서 친절하게 얘네들이 등차 수열이라 가르쳐 주었네. 물론 등차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웃하는 두 방을 왼쪽으로 그러니까 AN을 왼쪽으로 넘기면 이런 식이 나오잖아.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뺐을 때 일정한 숫자다라. 당연히 얘는 공차 수열이 되지. 공차는 얼마야? 이지. 똑같은 말로 얘는 공차가 얼마야? 7이 되겠지. 이게 끝이야. 네. 새로운 내용 보니까 별거 없어. 네. 15번도 보면 자 AN을 일단 첫 번째로 왼쪽으로 넘겨. 자 그러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뺐을 때 일정한 숫자가 나왔으니까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겠다.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 식이지. 그때 n의 개수가 의미하는 1차항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 공차라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AN은 그래서 뭐니? 2n 플러스 세모 꼬를 것인데 첫 번째 항이 3이니까 세모 자리에 1 써주면 되겠지. 오케이. 이것도 보자. 얘는 이웃하는 세 항 사이의 관계를 가르쳐 주었다. 요 놈을 뭐니 왼쪽으로 넘겨 볼게.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오른쪽으로 넘겨보고.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본 관계식이 나왔다. 어떠한 관계식? 가운데를 두 번 더한 건 양옆에 더한 거랑 같다. 등차 수열에서만 성립하는 등차 중앙의 뭐니 개념이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요놈 때문에 이 수열은 반드시 등차 수열이 되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공차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니까 마사잖냐. 일반항은 마이너스 4m. 첫 번째 항이 12니까 얘네다 1 넣을 때 12 돼야 되니까 오케이. 요놈이 똑같은 논리지. 등차 수열에서만 성립하는 등차 중앙의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공차가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2고, 첫 번째 항이 막 5니까 일반 항이 얘가 돼야겠지. 이게 끝이다. 자, 똑같은 논리로 이 페이지도 뭐 새로운 내용은 없어. 150 페이지. 자, 등비 수열의 정의는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를 했을 때 일정한 숫자가 되는 수열이잖아. 그리고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라는 거는 뭐니?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와 뭐 첫 번째나 두 번째 항들을 가로쳐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야. 보기 좋게 물론 뭐 적으려면은 뭐니 이렇게 적어주어도 될 것이고. 자, 문제를 보자고. 똑같이 등비수열이라고 문제에서 친절하게 뭐니 가르쳐 주었다. 일단 첫 번째로 뭐 이웃하는 두 항을 한쪽으로 넘겨보자. 그럼 얘는 양변 AN으로 나눠줘야겠다. 요런 식이 뭐니 튀어나오대.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게 상수니까 얘는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당연히 등비수열이 되겠지. 등비수열의 본질은 지수고, 그리고 밑이 바로 공비인 지수잖아. 밑이 지수인가 얘는 3의 n승 곱하기 블라블라인데 첫 번째 항이 2니까 얘가 돼야지. 보기 좋게 적으면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지. 이게 뭐야? 그치? 똑같은 뭐냐 얘기요. 요 수학적 기납법은 다음 시간에 뭐냐 할 거고. 자, 좀 정리를 해볼게. 그러니까 어떤 정리냐면요. 어떤 뭐냐 정리냐면요. 방금 등차 수열하고 등 비수열에 가지고 얘기를 했다.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뭐냐 생각이냐면 AN과 다시 이웃하는 부항이 있을 때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면은 일정한 뭐냐 상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면은 어떤 n에 관한 식이 나올 수도 있겠지. 보통 둘 중에 하나겠지. 이웃하는 부항이 있을 때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면은 상수가 나오거나 n에 관한 식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결국에 이때 첫 번째 것처럼 일정한 상수가 나오면 이 놈의 본질은 이게 뭐야? 등차 수열이지.
그리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니까 dn 플러스 뭐 블라블라겠지. 보기 좋게 적어주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왜? n에다 1 넣으면은 a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뭐야? 나오잖아. 자, 다시. 그리고 뭐니? 수열에서 이루타는 뭐니? 부항이 있을 때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를 해도 위에랑 똑같은 것처럼 위에랑 똑같이 상수가 나오거나 또는 n에 관한 식이 나오거나 둘 중에 뭐냐 하나 크게 케이스를 구별해 주자라면 3번 같은 케이스는 결론이 등비 수열이지. 당연히 그러면 일반항은 초항 곱하기 RM마 1승이고 이것도 그냥 정석적으로 쓰자. 초항 플러스 요거. 그리고 뭡니까? 2번하고 4번 같은 경우 이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은 수열이야. 네. 2번 같은 수열을 뭐라 부르자라고 약속했냐면 교육과정에서는 빠졌거든. 네. 대타 수열이라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어. 그리고 수열에 뭐냐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있어. 요거야. 이거 뭐 바로 유도를 줄게. 그리고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 했을 때 n에 관한 식이 나온다. 얘는 이름이 붙여진 어떤 수열은 아니거든. 근데 요거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 있기는 해. 뭐냐면은 여기 적어둔 이거야. 근데 말 나온 김에 얘기 좀 할게. 우리가 더하기가 많을 땐 시그마라는 뭐니 기호로 나타내지. 근데 여기 보는 것처럼 곱하기 같다. 그럼 결론은 그러면 곱하기 그러면 얘는 파이라는 기호를 파이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해 나타낼 수 있어. 얘는 뭐랑 똑같냐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시그마란다. 파이는 K는 1부터 까지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리고 파랑이 수학에서 이 기호는 시그마랑 똑같은데 뭐냐? 시그마는 더하는 거고 얘는 곱하라. K를 미지수로 하는 수열이 있을 때 일반항이 K다. 여기 K에다 1, 2, 3, 점점점 n-1까지 대입한 다음에 싸그리 곱하라는 뜻이야. 파 2라고 읽고. 그냥 귀찮아서 얘기하는 거야. F1 곱하기 F2 곱하기 이런 거니 말하기 귀찮지 않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약간 독특한 형태의 어떤 수열이 있거든. 얘는 참고로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야. 딱히 이름이 붙여진 어떤 수열은 아니야. 근데 결론은 뭐냐? 요 놈의 일반항은 얘가 지금 내가 적어둔 거는 외워두고 외우지 않아도 돼.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점화식이라는 단어는 문자에서 그러니까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 보통 다시 얘기를 할게. 점화식이라는 이 단어는 이웃하는 두 개 항이나 때에 따라서는 조금 복잡하다. 세 개 항 사이의 어떠한 관계식을 문자에서 가르쳐줘. 그러면 걔를 가지고 그 관계식을 보고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냐 등비 수열인가 아니면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인가 그런 걸 판단하는 단원이야. 그런 것을 판단하는 단원이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같은 경우 또는
수열의 합이라는 이 단어가 시그마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문제를 내려면은 뭐니 숫자들을 여러 개 나열을 해줘야 되잖아. 숫자들을 뭐 여러 개 나열을 해줘야 되잖아. 또는 이 수열이 등차냐 등비냐라고 언급을 하든가 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니 조금 귀찮아.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 등차가 됐든 등비가 됐든 뭐 시그마에서 배웠든 뭐가 됐든 간에 수, 열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 자체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숫자들의 모임, 집합이잖아. 그리고 요 일정한 규칙은 보통은 이웃하는 두 개 항이나 세 개 항 사이에서 발견이 되잖아. 물론 이웃하는 두 개 항이나 세 개 항이 아닌 동떨어져 있는 뭐 두 개 항이나 또는 뭐 세네 개 항에서 어떤 규칙이 발견될 수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거기까지 다루지는 않아. 정확히 말하면 고2 과정에서 거기까지 다루지는 않아.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수열하고 시그마를 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문제를 내려면 좀 귀찮아. 숫자들 막 나열해야 되고 뭐 그러잖냐. 근데 결국 수열이라는 건 어떤 규칙을 가는 수열이고 그러면 결국에 앞에 항하고 뒤에 항 사이의 관계만 안다라면은 거기서 당연히 뭐니 규칙을 뽑아낼 수 있어야겠지. 그러려고 우리가 등차 등비부터 시그마까지 막 뭔가 여러 가지를 배운 거거든. 그러니까 요 수학적 기납,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점화식에서는 그래서 뭐냐 이런 걸 뭐니 배운다라고. 그리고 원래는 대입해가지고 규칙 찾으면 돼. 일반항을 구할 필요는 전혀 없어. 일반항을 구할 필요는 뭐냐 전혀 없는데 얘네들은 원체 많이 나오는 형태의 점화식들이라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정리를 해주는 거야. 원래 점화식 파트는 뭐냐? 일반항이 n에 관한 어떤 식인지 구할 이유가 전혀 없어. 왜냐면 그렇게 문제를 안 내. 교육부에서 그렇게 모두 박아놨어. 근데 그냥 정리를 해준 거야. 이거는 뭐야? 정리를 해준 거야. 조금만 더 얘기를 해주자라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얘기냐면은 자 문제에서 점화식이 등장했다. 그러면 나는 일단 첫 번째로 뭐를 하냐면은 이웃하는 두항. 첫 번째로 뭐를 하냐면은 이웃하는 두항 사이에 이웃하는 두항의 뭐냐 개수가 같냐 다르냐를 먼저 판단해. 만약에 개수가 서로 같아 그러면은 그 점화식은 이웃하는 두항이 빼기 형태로 정리가 될 거야. 만약에 이웃하는 두항 사이의 개수가 서로 달라 그렇다라면은 뭐냐 그 수열은 나누기 형태로 정리가 될 거야. 개수가 같으면은 빼기 형태로 정리가 되고 개수가 다르면 나누기 형태로 보통은 정리가 될 거야. 물론 그 독특한 케이스가 있기는 하는데 그건 일단 뭐 예외로 두고 얘는 개수가 같아.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뭐를 따져?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게 뭐니? 숫자가 되는지 아니면 뭐야? n에 관한 식이 되는지를 따졌다. 숫자면은 그 수열은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 n에 관한 식이면 대차 수열이라는 거야. 이거는 근데 교육 과정에서 빠진 용어인데 그냥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논리로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를 했더니 뭐냐? 그러니까 이웃하는 두 방 사이의 개수가 달라. 그러면 나는 이웃하는 두 방을 나누기 형태로 정리할 거야.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뭐냐 n에 관한
식이 나올 수도 있을 거야. 숫자가 나온다면 얘는 우리에게 익숙한 뭐니? 등비, 수열이고 n에 관한 식이 나오면은 이거는 뭐냐? 대입, 나열, 그래서 관찰 해서 규칙성을 파악해야 되는데 워낙 많이 등장하는 식이라서 형태라서 그냥 공식을 이렇게 만든 거야. 5번은 뭐 다소 독특한 형태야. 몇 급수라는 형태야 사실 5번은. 몇 급수가 일반 항이 결론은 등차 곱하기 등비 형태인 수열을 몇 급수라고 해.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중요한 용어는 아니야. 중요한 용어는 아니야. 오케이. 자, 그리고 다시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점화식 쪽에서는 그 뭐니 일반항을 구하면 안 돼. 점화식 쪽에서는 일반항을 구하면 안 돼. 현 교육과정 자체에서 일반항 구할 필요 없는 걸 물어봐. 일반항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답을 구할 수 있는 형태들만 물어봐. 뭐 내가 그렇게 하자 한 게 아니고 형 교육과정 자체에서 그렇게 뭐니 못을 봤어. 근데 왜 나는 일반항 공식을 굳이 정리해서 얘기를 했냐면은 뭐 알다시피 대신은 뭡니까? 시간 싸움이잖아. 그래서 그냥 정리를 한 거야. 자, 바로 문제로 가보자. 161페이지. 자, 점화식이 등장을 했다. 나는 일단 첫 번째로 뭐를 할 거냐면 개수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부터 파악할 거야. 개수 같지? 빼기로 정리될 거야. 실제로 빼기 되는 거 맞고 뺐더니 뭐가 됐어? 숫자가 됐지. 그럼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 열이지. 얘가 바로 등차이. 그러면 10번째 항은 뭐냐? 첫 번째 항에서 9칸 더 가면 되니까 끝자리가 2로 끝나는 거 뭐야? 엄청 많네. 하여튼 92인가 얼마가 답이 되겠지. 됐고 뭐냐? 그 다음에 41번은 이웃하는 세항사이의 점화식을 던져 주었다. 근데 이 상태로 해석을 해봐도 봐봐. 이웃하는 두항 기준으로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뺐어. 이웃하는 두항 기준으로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뺐어. 근데 결과가 어때? 서로 같지. 이게 사실은 뭐냐? 등차 수열의 정의잖아.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자, 어떤 수열 AN이 있어. 어떤 수열 AN이 있어. 당연히 그리고 요 수열은 뭐냐? 등차 수열이야. 그럼 당연히 이웃하는 두항 기준으로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공차지. 이웃하는 두항 기준으로 뭐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은 공차지. 그러니까 요 노랑이하고 하늘이는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겠지. 굳이 얘를 등차 중앙으로 정리할 필요 없이 보자마자 얘는 뭐야? 등차 수열이구나. 잡아도 뭐냐? 상관이 없다. 방금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뭐 얘가 뭐니 등차 수열이니까 10칸 차이네. 10D가 11에서 6 뺀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니? 30번째 항이니까 20번째 항에다가 해서 10칸 더 가면 되겠지. 그래서 A20이 얼마? 11이니까 11 더하기 5에서 4번이 답이다. 또는 우리는 등차 중앙을 좀 일반화해서 배웠잖아. 뭐 같은 간격을 갖고 있는 수열 3개가 있어. 얘가 등차인데. 그래도 등차 중앙이 뭐냐? 성립하지. 그러니까 내 눈에는 지금 다르게 푸는 건 뭐니? 얘기하고 있는 거네. 내 눈엔 얘가 어떻게 보여? 6 더하기 30번째 항은
가운데 2배다. 그래서 30번째 항은 16이다. 나라면 이런 식으로 잡아줄 거야. 이거는 그냥 너네 알아듣기 편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뭐 됐고. 그리고 뭡니까? 43번 문제 보고 첫 번째로 나는 점화식이 등장하면 일단 첫 번째로 개수가 같냐 다르냐를 먼저 파악한다고. 개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먼저 따져 준다. 네. 는 43번은 개수가 서로 다르잖아. 이러면은 나누기 형태로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실제로 양변을 AN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되지. 얘는 등비수열의 의잖냐. 그러면 구하라는 15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14칸 가주면 되는 거니까 K 얼마냐? 14 되겠지. 끝이야 이게. 그게 저 됐고. 그 다음에 46번. 어디서 많이 본 점화식이지. 뭐 가운데를 2번 곱한 게 양옆에 곱한 거랑 같다. 얘는 수열이 뭐니? 등비수열일 때만 성립하는 거지. 등비수열일 때만 성립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는 걸 뭐야? 슬쩍 보니까 등비수열의 합이다. 초항 공비항의 개수 알아야지. 초항은 1이 가르쳐줘. 공비는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 하니까 얘고 항의 개수 6개지. 이제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 1 마이너스 R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 얘가 합이 되겠지요. 분모가 지금 얼마냐? 2분의 3이지. 나누기 2분의 3이니까 곱하기 3분의 2지. 얘는 1마 뭐라 봐도 되고 해서 블라블라 계산하면 놈이라고 뭐 답이 나오든가 하겠지. 알아서 해보시고. 자, 그리고 47번. 점화식이네. 첫 번째로 이웃하는 두 항의 개수가 같은지 다른지 따질 거라고. 같으니까 빼기 형태로 정리합니다. 얘는 그러면 뭐냐?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게 n에 관한 뭐야? 식이지. 개차 수열이라. 그럼 뭐야? 개차 수열이라. 개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뭔데? 초항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얼마 L까지 fk라. fk가 바로 요 놈을 말해. 그래서 얘는 뭐 첫 번째야.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mr까지 요거. 근데 일반항이 1차면 얘 이놈의 뭐야? 본질이 등차 수열의 합이지.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 번째 항 1을 여기다 대입한 마일. 마지막 항은 n마일을 여기다 대입한 2n마 요 놈이 되지. n마일 곱하기 n마 3이 되지. 방금 내가 뭐 구한 거야? an 구했지.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구하라는 건 시그마 k가 1부터 6까지 요 놈이잖아. 근데 시그마 풀려면 일반항을 덧셈이나 뺄셈으로 바꿔야 되니까 전개해야 되지. 뭐 요거 되든가. 얘는 그러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얘는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2분의 항의 개수의 첫 번째 항에다가 마지막 번째. 얼마야? 마 21인가? 그래서 6 곱하기 마 10이랑 뭐 마 66. 91. 그래서 끝자리 5로 어디서 계산 미스냈니? 어디서 계산 미스냈니? 잠만요. 초항 플러스 개입이 된 말이지. 맞고요. 얘는 그러면은
2분의 n 마일에 첫 번째 항 마일, 마지막 번째 항 2n 마5 되는 것도 맞고, 약분하면 n마 3 되는 것도 맞고, 그래서 구하라는 게 얘라서 여기다 대입한 것도 맞고,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맞고, k제곱, k 플러스 3이니까 2분의 첫 번째 항 마일, 마지막 번째 항은 마 20가 더하기 3이니까 마 20을 되는 거 맞고, 마 20이니까 16, 3, 21. 25 돼야 되는데? 아이고. 계산 미스를 냈나? 한 번만 다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요. 자, 첫 번째. 뒤에 것 빼기 앞에 게 n에 관한 식인의 대차수열. 일반항은 초항.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n마일까지 요거. 얘는 그래서 마3 더하기 2분의 일반항이 1차니까 등차지. 등차수열 구하는 거면 2분의 항액 곱하기 첫 번째 항은 1을 여기다 대입한 마일. 마지막 번째 항은 n마일을 여기다 대입한 2n마. 그래서 마3 더하기 n마1 곱하기 n 빼기 3이다. 아까 이거 안 해줬다. 아까면 구한 답에서 얼마냐? 18 빼니까 이거 답 맞네. 아까 내가 요 부분만 계산했거든. 요거 계산하면 마 18이니까 25에서 아까 계산한 게 25였을 때 기억에 답 나오지. 네. 이렇게 풀어도 되고 다시 한번 문제를 할게. 자, 점화식은 그때 방금은 그러니까 내가 한 짓거리가 AN을 구했어. 그래서 뭐니 문제를 풀었는데 점화식은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AN을 구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게끔 만들었어. 뭐 말이야? 그냥 대입하라. 그러면 n에다 1 넣으면 두 번째 항은 A1 더하기 뭐냐? 2 빼기 3 하니까 마일이지. n에다 2 대입하면 A의 세 번째 항은 A2 더하기 n에다 2 넣었으니까 4 빼기 3에서 요거지. 그 다음 n에다가 3 대입하면 A의 네 번째 항은 A3 더하기 뭐냐? 6에서 3 빼니까 요 놈이지. 여기까지 됐지. A의 다섯 번째 항은 A4 더하기 n에다가 지금 뭐니 4는 거니까 8 빼기 3에서 요거지. 마지막으로 n에다 5 대입하면 A6은 A5 더하기 5 넣었으니까 10에서 4를 뺀 7이지. 근데 첫 번째 항 마 3이지. 두 번째 항 마 3 빼기 1이니까 얘가 뭐야? 마 4지. 세 번째 항은 마 3이니까 요거지. 네 번째 항은 빵이니까 요거지. 여섯 번째 항은 5, 얘가 뭐니? 5니까 다섯 번째 항은 5지. 자,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마3, 두 번째 마3 빼기 1이니까 마4, 네 번째 마3, 세 번째 마3, 네 번째 빵, 다섯 번째 5, 여섯 번째 뭐야? 12 해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17에서 10을 뺀 7이다.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어. 다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첫 번째로 푼 방법은 나는 이런 노가다 하는 걸 귀찮아 해가지고 그냥 일반항 공식으로 문제를 푼 거야. AN이 n에 관한 어떤 식인지 잡아낸 다음에 때려 박은 거야. 대입해 준 거야. 근데 원래 점화식이라는 단어를 계속 말하는데
일반항을 구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게끔 문제를 만들거든. 나는 익숙해서 편한데 너네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나을 거라는 뭐 얘기를 한 거야. 그냥 대입하라. 결론은 그냥 대입하라. 방금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이것도 뭐냐 보자라면은 일단 나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하자라면 그러니까 나 일반항을 구할 거라고. 다음 첫 번째 얘는 뒤에 것 빼기 앞에 게 m에 관한 식이지. 다시 얘기를 할게.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가 같으니까 빼기 형태로 정리해. 그럼 생각해봐라. 뒤에 것 빼기 앞에 게 n에 관한 식이 되잖아. 이런 것을 대차수열이라고 하고 대차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요거라. 여기서 요 fk가 말하는 게 바로 요거야. n에 관한 식. 물론 n을 k로 바꿔야겠지. 자, 어쨌든 그래서 난 얘를 보자마자 일반항은 초항 플러스 초항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2에 요거라고 잡을 거야. 일반항이 지수꼴이지. 그러면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지. 공비가 2. 공비말 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수 빼기 1이지. a에는 그래서 a 더하기 얘지. 그러면 a의 9번째 항을 또는 다시 자 문제에서 태클 가고 있는 게 얘지. a 9번째 항은 a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8까지 예정. 바로 등비 수열에 합구하는 공식 쓰면은 공비말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에서 요거 되지. 얘는 그러면 뭐냐? 2의 구수. 512에서 2 뺀 거니까 510 더하기 a를 한 게 요가 되니까 a는 40이다. 그러니까 난 이렇게 푸는데 지금 내가 푼 방법은 일반항을 구하는 식으로 문제를 푼 거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수학적 귀납법은 선행 교육 과정에서 일반항을 구하지 않아도 답 나오게끔 문제들을 세팅해. 일반항을 구해야지만 그 문제가 풀려. 그럼 문제가 잘못 나올 거야. 문제가 오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다르게 풀어본다고. 1 대입하니까 A2가 이거지. 2 대입하니까 A3이 이거지. 3 대입하니까 A4가 이거지. 점점점. 마지막으로 8 대입하니까 A9가 이거지. 수열에서 우리가 얻어가야 되는 건 뭐냐? 구식성이라고 했어. 갑자기 뭔 말이냐? 나는 이 8개씩을 모두 다 뭐냐? 더해볼 거야. 자, 더하면은 얘네들을 다 더하면은 왼쪽은 A2부터 A9까지 더한 거고 오른쪽은 A1부터 A8까지 더한 거겠지. A2부터 A8까지는 뭐니? 지워지겠지. 다시 얘기를 할게. 얘를 더하자. 다 더해볼게. 왼쪽은 A2부터 A9까지 더하. 오른쪽은 A1부터 A8까지 더한 거에 요거 더하는 거겠지. 결국 근데 얘네들 이렇게 지워지는 느낌. 얘랑 지워지고. 이코를 기준으로 반대쪽에 있으니까 다 더하게 되면 뭐 이렇게 지워지겠지. 얘랑 이렇게 지워지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9번째 항은 뭐니? 첫 번째 항 더하기 요거. 얘는 근데 등비수열의 합이지. 공비가 2인. 공비 말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말이야. 아까랑 결과는 똑같이 나오지. 그리고 사실 내가 만든 그 일반항 공식이 이렇게 해서 유도해서 만든 거야. 이렇게 해서 유도해서 만든 거야. 어쨌든 뭐 됐고. 다음에 152번 보자.
얘는 AN이, 그러니까 육수열이 일정한 걸 AN이 거의 뭐 3개나 4개, 하여튼 몇 개를 기준으로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주기가 있다는 얘기일 것 같아. 일단은 대입해볼게. 왜냐하면 수열의 기납적 정의, 그러니까 점화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그렇게 푸는 거거든. 뭐 대입, 나열, 한 다음에 관찰을 통해 뭐 규칙성을 찾는, 원래 이렇게 풀라고 만든 단원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 그러니까 점화식이거든. 자, 어쨌든 첫 번째 사고 3이지.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거네. 얘네가 1 대입한 거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은 3 빼기 4에서 마일. 네 번째 항은 세 번째에서 얘 빼니까 마사. 다섯 번째는 네 번째에서 얘 빼니까 마사 빼기 빼기라니까 마사. 여섯 번째는 다섯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 빼니까 1. 일곱 번째는 여섯 번째 항에서 어디야? 다섯 번째 항 빼니까 4. 여덟 번째 항은 일곱 번째에서 얘 빼니까 3. 뭔가 발견됐지? 보다시피 뭐니? 규칙이. 지금 얘는 6개씩 반복이 되겠다. 숫자들이 또 뭐니? 되어 있는 꼬라지를 하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뭐 주기가 6이라고 하지. 어떤 함수의 어떤 수열의 주기가 6이야? 유획이야. 왜? 1러봐. A1과 A7이 같다. 2러봐. A2와 A8가 3러봐. A3과 A9. 주기가 6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P는 6. 이 뭐냐? 되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그 다음에 유형 2번. 교과서에 나올 거야. 요 귀납적 정의의 활용. 근데 되게 완전 뭐랄까 처음 접하는 풀이 어려운 건 없어. 자, 내가 지수 쪽에서도 많이 지수 활용 쪽에서도 많이 했었다만 얼마를 버렸대. 중요한 거는 버린 양이 아니고 남아있는 양이지. 4분의 1을 버린 건 남아있는 양이 뭐니? 4분의 3이라는 거잖아. 그럼 봐봐라. AM 플러스 1은 AM의 4분의 3에다가 AN의 4분의 3 불합을에다가 20리터 덩어리. 요거 되겠다. 그쵸? 다시 얘기를 할게. 자, 헷갈리면 n에다가 숫자를 넣어보자. 예를 들어서 n에다가 2 넣어. 2루의 수족관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A2라 하잖아. 이때 A2와 A3 사이의 관계식을 봐봐라. A3은 3일째 남아있는 물의 양은 바로 전날 남아있는 물의 양의 4분의 3에다 얼마를 더 추가시켜? 20을 더 추가시키면 되고 얘를 일반화한 게 요수식이 돼. 네? 이게 끝이야. 그치? 그 다음에 57번도 보자. 얘는 AM과 AM 플러스 사이에 관계식을 구하라고. 헷갈리면 해보자. 얘가 지금 1, 얘는 그리고 1 더하기 하나, 둘, 셋, 4개에서 4.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5지. 그 세 번째 항은 그리고 뭐야? 세 번째 항은 1 더하기 4에다가 1 더하기 4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추가가 되잖아. 8개가 추가가 되잖아. 그러면 규칙을 찾아보자. 첫 번째 항이 두 번째 1 더하기 4. 세 번째 1 더하기 4 더하기 8.
거지. 이렇게. 근데 더하기 4 더하기 8 얘는 4의 배수를 그러니까 8은 8이 아니고 6번. 얘는 그리고 A 2번. 그러니까 A3이 A2 더하기 2가 일반화 시키면은 6에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 뭐야? 답은 6에 돼. 유형 딱 하나만 뭐 더 하자라면은 유형 6번? 근데 뭐 AN하고 SN 등장하면 이유 없지. 항상 요거를 써주어야 됐지. 세트. 그래서 58번 문제 보면은 SN 가르쳐주고 일반항 구하래. 그래서 나는 일단 첫 번째로 n 대신에 n 대신에 n-1을 대입해 줄 거야. 그리고 나서 빼기를 해야겠지. 그러면 왼쪽은 6번, 오른쪽은 6번. 근데 얘가 뭔데? n 플러스 1. 얘가 뭔데? an이잖아. 얘는 결국에 이런 식. 배수가 다르니까 나누기. 나눴더니 일정한 숫자야. 등비. 수열. 끝났네 그러면. 5번째 항이니까 소항. 곱하기 공비에 n-1 3의 5승이니까 잠만요. sn 플러스 1이 요거 되는 거 써갖고 n 대신에 n-1 대입했으니까 얘 되는 것도 같고 이게 an 플러스 1 같고 요게 뭐야 an 되는 것도 같고 등비 수열되는 것도 뭐냐 맞고요. 그리고 5번째 항은 이거구나. 이렇게 구한 식은 근데 여기서부터 뭐야? 성립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S1이 3. S는 3 곱하기 뭐 3우랑 9가 아니고 S는 여기 n에다 1 대입해서 직접 해봐야지. 그러면 여기 n에다 뭐야? 1 대입하면 S, 3의 S는 3에서 1 빼기 4다. 얘가 근데 3이니까 9 빼기 4에서 9. 근데 S2는 이거잖냐. 첫 번째 항이 지금 3이니까 두 번째 항 20. 그래서 얘는 두 번째 항에다가 해서 3칸 더 가면 되는데 두 번째 항이 2잖아. 2 곱하기 3에 3승하니까 답이 그래서 54가 되겠지.